고령층 환자분들을 위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가 없는데 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하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가 앞으로 쓰러져요. 모든 이는 앞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대고 있는데 앞에 이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쓰러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금니에서 한 칸 앞에 어금니가 하나 빠졌는데 한참 동안 없이 지냈다. 그러면 뒤에 이가 앞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작아지고 막아버려서 나중에는 수복하려고 하는데 이미 쓰러져 있어서 교합도 틀어지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를 세워야 돼서 교정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 치아 하나가 아래쪽이 없다. 그럼 위에 치는 맞물리는 치아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 치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 잇몸을 씹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치열이 변하고 교합이 변하기 때문에 많이 변하면 얼굴까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어금니는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닿아서 뭔가를 찧어 먹죠. 앞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입을 다물면 어금니는 닿고 앞니는 안 닿아요. 근데 이가 없이 계속 지내다가 보시면 한쪽이 무너졌다고 칩시다. 그럼 한쪽으로만 씹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망가지겠죠. 힘드니까. 양쪽 다 어금니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이제 앞니가 닿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앞니 망가집니다. 앞니는 이렇게 닿기 때문에 45도로 계속 이렇게 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나중에 해야 돼. 한쪽 미루다가 쓰러지고 여기 교환 망가지면서 이쪽 위주로 쓰다가 이쪽도 망가지면서 어금니 잃고 나면 앞니 망가지고 하면서 순식간에 싹 몇 년 만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쁘게 제일 끝에 있는 사랑니 없을 때 별일 없듯이 위에 제일 끝에 이가 하나 없어지면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래 이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랑 살짝 물려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 이가 하나 없어졌다가 위에 제일 끝에 있는 물리는 게 없거든요. 그럼 내려와서 앞으로 움직이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놓을 때도 내려온 치아를 또 머리를 쳐야 돼요. 움직이다 보면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임플란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잃었는데 빈 공간에 계속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해요. 이 쓰러지기도 하고 위아래 이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가 빠지고 나서 앞니끼리 닿아서 앞니도 다 잃을 수도 있고 치주가 점점 나빠질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진짜 순식간에 1년 만에 이를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는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 없으실 때 잃었을 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금방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병원 가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있어도 될지 안 될지 상담을 해보시고 그냥 안 가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치료를 조금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 미루는 기간을 버틸 수 있게 병원 가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임플란트 식립을 추천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 5번째 이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4번째, 6번째 멀쩡한 이를 깎아서 브릿지라는 걸 쓰려곤 했거든요. 임플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굳이 앞뒤 이를 건드릴 필요가 없죠. 거기 임플란트 하나 심으면 이가 들어가니까. 임플란트는 이를 없는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임플란트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전신질환이 있어서 골대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면 안 되는 피가 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피가 안 멈추는 병이 있다든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피가 나는 시술을 피하고 브릿지를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이가 없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전신건강 건강하시고 뭐 뼈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치과 치료보다도 간단하게 다른 치아에 손대지 않고 치아를 하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임플란트 수술 시에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엄밀히 얘기해서 발치가 훨씬 아프고요.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아프진 않습니다. 가끔씩 엄청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 시에 뼈에 구멍을 내고 뭐 드릴을 사용하고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런 소리나 진동이 싫어서 그거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증으로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마취가 된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거의 안 아픈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발치가 훨씬 아픕니다. 염증이 있고 한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이 훨씬 아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신경치료가 훨씬 아프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가 아래쪽 어금니 양쪽 7번 이런 거 신경치료를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아픈 치료를 하니까 아픈 건데 그거를 전혀 안 아프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임플란트 치료는 그래도 마취가 적절하게 됐을 때 첫 번째 드릴링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거든요. 다만 시술 과정에 밀고 당기고 드릴링하고 진동 있고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느낌도 나고 하니까 그런 느낌 자체가 싫으신 거지 통증은 마취가 적절하게 됐다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진짜로 있다면 마취가 안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 수술 한 번 하면 평생 쓸 수 있나요? 임플란트의 수명은 치아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치아를 30대 때 잃으시고 어떤 분은 70, 80대까지 쓰시죠. 그거는 본인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식립되어 있고 초기에 1, 2년 정도 문제가 없었던 임플란트다 라고 하시면 거의 평생 쓸 수 있는 수준인데 본인이 관리 못하시면 평생을 못 쓰시는 거고요. 다만 위에 구조물에 해당하는 크라운이나 어버트먼트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를 가는 분도 있고 이상하게 틀어 씹는 분도 있고 하죠. 적절치 않은 힘이 가해지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힘이 생체보다 약해요. 사람은 인대가 쿠션 작용을 하는 게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장성 자체가 스스로 모든 힘을 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치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약할 수도 있거든요. 인대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서 자가 치유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라믹이 부서진다든지 어버트먼트가 깨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임플란트가 그런 충격에 의해서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에도 치주염이 일어나거든요. 치주염이 일어나서 이 주변에 뼈가 녹아서 뺐듯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아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립 각도가 어떻고 뭐 깊이가 어떻고 내가 원하는 최선으로 심어나가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어떤 분들은 위에 구조물이 깨지기도 하고요. 찢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를 갈고 이상하게 틀어 씹고 턱 힘이 유별나게 세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쓴단 말은 안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다. 치아 수명이랑 같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근데 보통 뭐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일찍 표가 나기 때문에 임플란트 완전히 돼서 이가 올라가서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썼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 체결돼 있는데 이렇게 씹으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만 씹으면 나사가 덜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옆으로 틀어 씹고 오징어 같은 거 찔기 옆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그런 거 많이 하면 아무리 나사가 이렇게 발려 있지만 옆으로 조금씩 흔들면 어떻게 돼서 천천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리거든요. 병원 와서 막 왜 이렇게 나사뼈 자주 풀리냐고 막 화내시는 분들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뼈가 없거나 이래서 원하는 각도로 못 심어서 방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이 좋은 분들도 자주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모양, 근육의 움직임, 잘 때 이를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측방력이 가해지면 나사라는 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재밌는 일 많아요. 임플란트 하나 했어요. 그 앞에 이가 없어요.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남들보다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잘 풀리겠죠. 원래 치아는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걔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크라운도 더 잘 빠지고. 의사 말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자주 풀리면 자주 할래. 그러다가 나사 풀렸는데 모르고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사 위에 머리를 풀고 잠그고 하는 건데 나사 머리가 없으면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그 나사를 못 꺼내면 임플란트 빼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임플란트 안에 있는 나사는 1mm도 안 되는데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서 0. 몇 mm짜리 구멍을 뚫어서 그걸 돌려서 빼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임플란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체결될 부분이 꽉 끼어져 있는데 이 정도 돼 있는데 잘못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임플란트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죠. 나사 풀려 보이면 나사 잠궈 주려고 하고 뚜껑 날아간 것 같으면 뚜껑 잠궈 주려고 하고 하거든요. 위에 나사 구멍 있는 부분을 막아 놓는데 사탕도 먹고 뭐도 먹고 위에 누르고 하면 뚜껑 막아 놓은 거는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한 6개월 단위로 와서 보고 뚜껑을 막아주고 풀려있네 조여주고 하면은 그나마 문제가 더 생기는데 본인도 그냥 막 먹고 모르고 있어. 뚜껑 날아가면 뭐 들어가면 나사가 부식될 수도 있고 부식이 안 되는 소재로 되어 있지만 뭐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그거 모르고 막 씹으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에서 우리 AS 기간은 얼마고 정기 검진 안 하는데 부러지면 책임 안 지고 막 이런 거 막 사인하라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휴대폰 갖고 다니다가 떨어뜨려고 깨졌는데 공짜로 안 고쳐주듯이 오라고 할 때 안 오고 검진하라 할 때 안 왔는데 막 부러지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수가 없죠. 돈을 안 내면 새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병원도 돈 써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사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일 성공하기도 힘든 어금니가 뭐냐면 젊으신 40대 초반 남자분들 씹는 힘 아주 센 아구 힘 아주 센 부분 제일 끝에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 신경치료도 했는데 나중에 쪼개지고 이래서 빼는 경우에 보면 완전 웅덩이처럼 뼈가 날아가거든요. 너무 씹는 힘 세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는 웅덩이처럼 뼈가 없으니 임플란트 하기도 힘들겠죠. 성공하기도 힘든데 성공해놓는데 똑같이 거기 씹는 힘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도 또 망가지기도 합니다. 보철도 더 잘 깨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식습관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너무 딱딱한 거 안 드시고 잘 때 이를 갈 수도 있으니까 안정화 장치를 낀다든지 이런 걸 해주시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원래대로 씹을래. 내가 타고난 내 제일 좋은 나의 것이 얼마 못 버티고 20년도 못 버티고 깨졌는데 이물질이 그거보다 오래 있을 거란 보장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만큼 자기도 주의를 하면서 나는 원래 여기에 있는 힘도 세고 이러니까 주의해서 잘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 멋대로 써야지? 그럼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잘 주의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켜달라는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고 검진 잘 받으시고 하면
그나마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치아도 영원히 못 썼는데 임플란트 무조건 영원히 써야 된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영원히 쓴다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성공했다고 치고 내가 몇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통증 없이 잘 쓰고 있다 그러면은 몇 년은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안에 크게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꼭 해야 하나요? 뼈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시죠.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를 뺀 공간에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으면서 임플란트랑 붙으면 더 강하게 잘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론 지연식립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앞니 같은 경우는 지연식립을 잘 안 하는 게 근육도 쓰면 점점 강해지죠. 이가 없으면 그 부분에 뼈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위축이 돼서 얇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를 빼놓고 그대로 기다리면 원래 있던 모양대로 뼈가 안 생기고 조금 더 작고 얇고 약한 뼈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하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평평한데 좋은 데만 심을 거야. 그러면은 거기를 빼고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관점의 차이고 어느 게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해드리고 싶고 하면은 빼면서 바로 하게 되거든요. 빼면 임플란트보다 치아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빈 공간 갭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뼈를 만질 때 필요한 재료들로 채워야 되겠죠. 그게 뼈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악동 같이 아예 뼈가 없으면 위쪽으로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 그 공간을 확보해주고 뼈가 될 때까지 지지 역할을 하면서 소스가 되는 물질을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뼈 이식을 하게 되고요. 뼈 이식을 무조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뼈 이식 안 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염증이 생겨서 그걸 빼고 다시 하게 되는데 이제는 뼈 이식이 필요해요. 그럼 돈 낼까요? 안 되겠죠. 사실은 환자분 특성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냥 해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뼈이식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받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까. 뼈이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동종골을 써야 되니, 합성골을 써야 되니, 자가골을 써야 되니 그런 것도 의사의 판단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동물에서 나오든 사람이 화학 결정을 만들든 성분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죠. 그 가발 쓰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동물원에 추출했다고 쳤을 때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수천도에서 소독을 해서 씁니다. 그 안에는 생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단백질도 아니에요.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 물질을 내 몸에 넣기 싫으면 밥도 안 먹어야죠. 합성골이라는 게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고 동종골이라는 건 사람에서 얻어가지고 나온 거고 이종골이라는 건 소나 말이나 동물에서 뼈에서 얻은 것을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뭐에 써도 상관이 없고요. 다 종류별로 뭔가 효용이 있고요. 어떤 뼈는 생체 친화적이 높고 나중에 뼈로 많이 바뀌지만 입안에 있을 때 많이 씻겨 나가서 많이 안 남는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애도 있고 또 합성골 같은 건 지지 역할을 잘하고 많이 남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자기 입 빼잖아요. 공장에 맡기면 화학 처리해서 뼈로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나 내 입 뺀 거나 선생님 입 뺀 거나 화학 처리하고 나온 가루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알뼈에서 만든 것도 당연히 화학적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물론 브랜드나 비싼 거 싼 게 있겠죠. 적어도 인체에 쓰고 있다는 거는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믿고 수술 받기로 했다면 원장님 판단에 맡기고 그냥 받으시면 될 겁니다.